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주식시장과 제가 생각한 것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유튜브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셨다면 왜 그렇게 장기 투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리고 대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식 기간별 손실 확률입니다. 이것은 미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주식, 부동산 같은 대부분의 자산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S&P 500 TR 지수를 투자했을 때 기간별 손실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위를 투자했을 때 손실 확률이 46.7%, 그리고 1년은 약 21%, 5년은 약 8%의 손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경우 손실 확률이 0%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손실 확률 자체를 줄이려면 투자를 길게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20년이 지나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을 완료하고 기업의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트래킹하고 계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얻고 주식 투자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자산이 아닌 주식이냐 라고 하신다면 다음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내용은 1928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과 장단기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오른쪽 내용은 연대별로 주식, 채권, 현금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사용한 지표는 주식 S&P 500 인덱스, 채권 미국채 10년, 현금은 미국채 3개월로 나타내었습니다. 자산별로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내었을 때 주식 9.7%, 채권 4.9%, 현금 3.4%입니다.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왜 다른 자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도별로 자세히 뜯어봐도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낮을 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낮았던 연도는 경제위기가 왔던 1930년대, 2000년대를 제외하고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경제위기 때는 채권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고 이번 하락장과 같이 위기도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처럼 굴곡이 없다면 지금 누구나 다 장투를 하고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진입의 벽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겠죠. 누구나 할 수 없기에 그 진입장벽을 쉽게 넘을 수 없기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버틴 사람들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저와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장기 투자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와 다르게 매수 매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석하고 매수할 기업이 있다면 꾸준히 매수만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단기 투자는 어떨까요?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많은 거래세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단기간일 경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단기 투자로 인해 많은 거래세가 발생되면 복리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총 투자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매년 10%의 복리 수익률을 30년간 유지했을 때 결과입니다. 여기서 장기 투자자인 파란색의 경우엔 거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10%로 유지하고 계산했으며 단기 투자자인 주황색은 많은 거래 세금을 발생시켜 수익률 10%에서 1%가 줄어들어 매년 9%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금 없이 30년을 원금으로만 투자한다고 하면 단기 투자자의 경우엔
1억 3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장기 투자자는 1억 7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둘 투자자의 차익은 약 4천 정도가 발생되며 이는 투자 원금인 1천만 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꽤 많은 금액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둘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며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리 수익률입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언급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일단 단리와 복리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투자 원금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8%라고 가정한다면 단리의 경우에는 1년 투자 시 수익금이 8%인 8만 원이고 2년 투자 시에도 투자 원금의 8% 수익률인 8만 원만 가져갑니다. 따라서 2년을 투자해도 투자 원금의 16% 수익을 얻죠. 하지만 복리의 경우에는 1년 투자 시 수익금이 단리와 동일한 8%인 8만 원이지만 2년 투자 시에는 1년 수익금 8만 원에 투자 원금을 더한 108만 원의 8%에 대한 수익이므로 총 116만 6,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리의 경우에는 매번 투자 원금에 수익금이 플러스되는 형태이지만 복리의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수익금의 수익률이 생기는 구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커집니다. 보이는 자료와 같이 초기에는 단기와 복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5년부터는 눈에 띄게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5년에서 30년쯤 되면 그 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파란색은 단리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복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8% 수익률에 4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30년째 단리와 복리의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리의 경우 약 1000%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지만 단리의 경우 약 340%의 수익률만 달성하였고 거의 3배 정도 수익률 차이가 발생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보다 차이가 훨씬 커지죠.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떠나지 말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야 온전한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장단기 전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주식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심합니다. 문제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엔비디아의 사례입니다. 이번 5월 25일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보다 50% 이상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른쪽 내용은 엔비디아의 상향된 목표 주가입니다. 심지어 JP모건의 경우에는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2배나 상향 조정되었죠. 이런 일이 밥 먹듯이 비일비재한 경우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목표 주가 추이와 실제 주가를 보면 3번 정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선은 컨센서스 추이, 빨간 선은 실제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1번 검정 동그라미를 보면 이미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뒤이어서 컨센서스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먼저 상승 추세를 만든 후 컨센서스도 점점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 조정되므로 컨센서스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였다면 컨센서스나 너무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고집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엔비디아처럼 급하게 상승한 주식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이던스 발표 이전에 비싸다고 생각되어 많이 팔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미래의 순이익을 당겨와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장주의 경우 이처럼 주가가 급하게 변동될 수 있거든요.
낮은 가격의 엔비디아를 잘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성장주인 엔비디아가 비싸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느긋하게 지켜볼 여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시장 상황과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모두 예측하면 어땠을까요? 아니 80%라도 예측한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뉴스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시장 분위기를 거의 타고 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30일 하락장의 나스닥 뉴스를 찾아보면 부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23년 4월 14일 상승장에는 긍정적인 나스닥 뉴스가 대부분이죠.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시장에는 버블이 생기기도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기업의 이익, 즉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주식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 펀더멘털을 넘어서 과도하게 고평가될 수도 펀더멘털보다 저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에 의해서 자주 변동되긴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국 이 펀더멘털을 따라가고 이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최고의 수익률이 높았던 며칠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최고의 수익률을 놓치지 않는다면 연평균 9.9%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10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5%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30일을 놓치게 된다면 마이너스 수익률로 진입하게 되고 최고의 40일을 놓치면 마이너스 2.6%가 됩니다.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팔고 나중에 다시 사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엄청 적다는 것을 알기에 장기 투자자로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